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금리에 생긴 변화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방법은요, 바로 연속된 금리 변화입니다. 연속된 금리 변화가 바로 전세 수요를 결정하고, 그 전세 수요가 전세값의 변화를 이끌고 매매값 변화까지도 연결된다는 구조죠. 자, 그럼 어떤 금리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금리라고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7일물 환매 조건부 채권 이자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7일물 RP 금리를 결정하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적용받는 금리는 시장금리죠. 예금과 대출금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움직임은요, 기준금리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기준금리는요, 대중심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현재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냐, 앞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거지는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냐, 예금금리가 어느 정도냐, 그걸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금리가 추가 인상이 예고가 돼 있고, 대중들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산다고 하면요, 가장 먼저 듣는 이야기가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집을 산다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언론에서 계속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중들의 생각하는 현재 금리는 계속 높아지는 추세라는 거죠. 하지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자금 수요 상황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금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시장 금리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기준 금리보다 시장 금리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장 극적으로 일어난 것이 11월 달이었습니다. PF 대출 부실화 우려에다가 회사채 시장 경색까지 겹쳐버리면서 기업들이 전부 다 은행 가서 자금 조달하려고 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네, 금융기관끼리 이제 예금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예금금리가 5%까지 치솟게 됩니다. 일부 은행에서 아마 5.2%까지 줬을 거예요. 1년 만기 정기예금. 그래서 작년 11월 중순에 실질 기준금리 수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어요.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는 3.0%였어요. 원래 이 정도 기준금리면 예금금리 3.5%, 대출금리 4.5% 나와야 되는데 실질 기준금리는 4.5% 이상으로 치솟았다는 거죠. 예금금리 5%, 대출금리 6% 이상이 됐다는 겁니다. 자, 예금금리 5% 이상, 대출금리 6% 이상이라면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부동산에 돈 넣으면 바보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채권 투자가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를 갈아치우게 됩니다. 또한 모든 유동성이 은행 예금으로 빨려들듯이 들어갔던 시기이기도 해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리는 오르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1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11월 24일 날 3.25%까지 올렸죠. 그리고 1월 13일 날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저는 올릴 거라고 봐요. 자, 하지만 시장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월 달에 5.2%까지 올라갔던 정기예금 금리 현재 4.2에서 4.4%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기준금리는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거지만 시장금리는 하락 중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금 경색 상황을 반영한 시장금리 불안이 해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3.0에서 3.25%로 올라갔지만 실질 기준금리는 4.5에서 4.0까지 낮아졌다는 거죠. 실질 기준금리가 4.0%이기 때문에 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3.5%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미 실질 기준금리를 4.0%로 측정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산가들은요, 장기 예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조만간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건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경기 침체에 들어가게 되면 금리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고금리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의미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정기 예금 가입한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은 우리은행 정기예금 상품 보면요. 1년짜리는 4.48%인데 3년 이상은 4.33%로 오히려 더 낮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것을 가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금금리가요, 5%대에서 4%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수신 잔액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818조 원으로 한 달 사이에 8조 8천억 원 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예금금리는 추가로 낮아질 거예요. 11월 2일 날 금융채 AAA 등급 1년물 금리가 5%였는데 한 달 뒤에 4.68% 그리고 최근에 4.24%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럼 현재 4% 중반에 맞춰져 있는 예금금리도 사라지고 4% 초반 예금금리가 대세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서울경제신문에서 4대 은행 PB와 투자전략센터장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이르면 1분기 중 예금금리가 3%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자, 근데 이 예금금리는요, 앞자리가 중요해요. 자, 5%대 예금금리, 채권금리, 4%대 예금금리, 채권금리에 익숙한 자산가한테 3%대는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럼 이것은 위험자산에 더 많은 유동성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금리 인하가 없어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고점에서 오래 유지된다면 부동산이 다 죽을 거다.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시장 금리가 이미 작년 11월 달에 너무 오버슈팅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낮아지는 흐름을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11월 29일 날 전세대출 금리가요, 5.34%에서 7.37%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죠. 이 정도 금리는 역전세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전세대출 금리는요, 4.74, 4.76, 신한은행이 5.06%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의 전세대금 대출 금리가 4.76%로 굉장히 낮죠.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도 좀 몰릴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도 굉장히 금리가 낮습니다. 아직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5%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정부가 좀 금융권을 압박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집값 급락의 근본 원인은 전세값 추락이고 이 전세값 추락은 높은 전세대출 금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 압박할 때 전세자금 대출 금리부터 낮추라고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5%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두 가지 상품이 있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이 있는데 이 고정금리 상품은 현재 4% 후반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금융채 5년물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래요. 하지만 이거 추천 안 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금리가 높을 때는요, 변동금리를 선택하셔야 되고 금리가 낮을 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거꾸로 선택한다는 말씀드렸고 그것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변동금리 지금은 높지만요, 아마 빠르면 이달 중순 이후에 이 변동금리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코픽스 금리가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코픽스 금리 4.34%로 이거 작성 이후에 가장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 코픽스 금리, 선행성을 가지는 단기 코픽스 금리가요, 1월 4일 발표 기준으로 4.06%였어요.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12월 14일 날 단기 코픽스 금리가 4.3%였는데 그거보다 0.24%포인트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출 금리도 1월 15일 날 발표가 되면 1월 16일 날 발표가 되면요, 앞으로 대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로 반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금리의 실수요자는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12월 달에 거래가 조금 늘어났다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여전히 1,000건 이하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여전히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규제 지역을 풀었지만 전세값 하락에 투자자 유입이 여전히 차단돼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시장 금리는요, 계속 낮아지는 추세예요. 워낙 높았던 상황에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고 있지만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낮아지는 추세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서서히 매매 전세 수요 증가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매매 전세 폭락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금리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기준금리가 언제 낮아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요. 저는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전에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금금리,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 전세 매매 가격이 크게 폭락한 상황에서 수요 유입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영원한 폭락, 영원한 급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